2025년 4월 23일 마감 및 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이 괜찮게 올랐죠. 처음엔 저가 매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기는 했으나 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경질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관세가 145% 최고일 거고 점차 낮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이슈에 따라서 국내 증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가 1.57%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이 1.39%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적으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 어, 기관 쪽에서 매수 들어왔고요. 개인들이 매수가 진행이 됐는데 개인들이 매도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외국인은 한 1,000억 정도 매도를 했다가 뭐 오후 들어서 매도폭이 확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에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했죠. 그런데 매도로 전환이 되었다가 매수폭을 확대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쪽은 매도가 지속이 되다가 1시가 넘어서면서 매도폭을 축소, 매수로 전환되게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요. 제가 오늘 좀 우려를 했던 건 2515포인트에서 10포인트가 지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단기적으로는 2550포인트 때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고요. 관세에 따라서 변동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관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2680포인트 때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708포인트가 여전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위로 올라갔을 때 어디가 저항이었냐? 이것도 변수였죠. 근데 그 가격이 725포인트예요. 725포인트라서 일단은 725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1차적으로 750포인트, 그 다음에 2차적으로 780포인트 때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섹터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왔던 얘기예요. 테슬라가 1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굉장히 안 좋았는데 시장 자체가 반등 나오게 되면서 4.6%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CEO가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정부 내에서 도지의 주된 작업은 끝났다. 다음 달 5월부터 그 작업에 할애하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반기 내에 저가차를 내년에는 로보택시를 양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월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올해 상반기에 저가차 출시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진짜 올 상반기 내에 저가차 출시하게 되면 테슬라의 실적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만약에 1분 상반기에 저가차 출시 못한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안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안에서는 이제 저는 관심 있는 종목 두 개 정도를 보고 있는데 코인테크와 PNT를 보고 있습니다. 그 코인테크는 실적이 아마 작년보다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PNT는 차트적으로 굉장히 좀 이쁘게 나왔거든요. 그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관심 종목에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관련주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죠. 일단은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100달러 부근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MD나 TSMC, MU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인텔이 지금 구조조정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오늘 미국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악재는 일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대변인이 정리
브리핑에서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모든 당사자가 무역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고 협상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부관 세율을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를 했는데 145%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좀 했습니다. 근데 협상하게 되면 그 정도 높게 있지는 않을 것이고 매우 내려갈 것이다. 그러나 0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오늘 3%가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한미 반도체 역시 반도체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 주식을 넘겨주었죠. 뭐 그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세 작업을 지금부터 할 나이는 아니겠지만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상속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테크윈과 서진 시스템은 세 가지 이슈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ESS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반도체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슈도 있습니다. 다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크윙은 아시다시피 뭐 반도체 이슈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있죠. 유리기판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테크윙 서진 시스템은 금융투자와 함께 투신이 최근에 일주일 동안 매수를 했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설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수혜 기대감 그리고 구리 선물 가격 급등에 따른 상승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뭐 지난 금요일부터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근데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전도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풍력 이슈가 굉장히 좀 많아요. 풍력에 대한 얘기를 많고 어제도 뉴스를 확인해 보게 되면 전라도 쪽에 지금 3.2기가와트의 해상 풍력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천도 역시 3기가와트의 풍력을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6월까지 제출을 하게 되면요 보조금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 같은 경우는 3기가와트면 아마 인천 주민 전부 다 쓸 수 있는 양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만큼 풍력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얘기 나오게 되면서 전선 전력 설비가 오전에 급등이 나왔죠. 그런데 오후 들어서 단기 급등에 나와서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감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정치 테마주 요거 지금 어 제가 눈뜨고 보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 들어서 빠지는 모습인데 근데 전략적으로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전력 수요는 경제 위기를 제외하고는요 항상 늘어났어요. 전력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선 전력 설비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조정을 좀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마 전력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될 게 구리 선물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구리 가격에 대한 이슈는 바이오 스마트 그 다음에 전선 쪽에 들어가는 게 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를 조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따가 제가 관심 종목으로 하나 구리 관련 종목을 넣어 놨으니까 그 종목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은 매출 1조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뭐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불확실성 아니고요. 주가 이미 많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다시 가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소차에 대한 얘기는 강원도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강원도에서 해상풍력,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을 언급을 했는데 뭐 지금 해상풍력에 대한 이슈는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주 중에서 일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요. 분기 실적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해상풍력 분기 실적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소에너지 쪽으로 보게 되면 실적 나오는 종목이 없어요. 요거는 참고를 해서 수소 관련된 종목들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었는데 뭐 인프라 구축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동안 퓨리오사뿐만이 아니라 뭐 K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뭐 웹툰, K 웹툰, K 배터리 뭐 이런 얘기가 세금을 줄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많이 상승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치 관련주 중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2차 경선 진출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올라갔다가 다 눌렸습니다. 다 눌렸고요. 지금 2차 경선 이슈 때문에 국힘 후보들에 대한 주가들은 약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역시 금감원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세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종목이 뭐가 있냐 확인해 보게 되면 반도체와 자동차죠. 자동차. 그래서 요 관세를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하냐에 따라서 반도체와 자동차주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뭐 현대기아차가 가장 먼저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죠. 이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동차주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태양광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태양광은 약세를 좀 보였는데 그 이유는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결국은 관세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뭐 지금 중국이 동남아를 통해서 태양광 제품을 미국에 수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3,000%가 넘는 관세 매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미국에는 퍼스트솔라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만약에 관세를 지금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관세가 다운이 되게 되면 국내 쪽에서 아마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질 거예요.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하나 솔루션이나 OCI 머티리얼, OCI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약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주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태양광 쪽에서도. 그 다음에 증권 쪽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리 인하한다라고 해서 증권주가 가냐? 뭐 미국, 중국, 뭐 한국 이렇게 해서 매매가 활발하게 하면 당연히 증권주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뭐 미국 쪽에서 물려 있고 한국 쪽에서 물려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IB 쪽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물려 있다라고 하는 게 뭐 과감하게 손절을 해서 매매를 하면 당연히 수수료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겠지만 기준금리 인하한다라고 증권주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예전에는 투자 상품이 주식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해외 주식 쪽으로도 빠져나오고 코인 쪽으로도 빠져나가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주식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증권은 올라가봤자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IAMA 이게 좀 변수거든요. 거의 뭐 은행에 돈을 넣었는데 거기에 매매를 하게 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 내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인데 저는 이 종목 안에서 LG 헬로비전이 그나마 제일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재판 2차 심리, 그다음에 한국거래소에서 정치 테마주 투자유의 안내 발동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재명 테마 관련주들이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좀 볼게요. 종목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대부분 앞서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반도체가 상승을 했고요. 2차 전지 상승을 했습니다. 2차 전지도 상승을 했고 오늘 방산주가 좀 약세를 보였고요. 방산주가 약세를 좀 보였고 자동차 오늘 이슈가 좀 됐죠. 금융주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특별하게 상승한 종목은 대한항공 이슈가 좀 있는데 블랙호크 개량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수주받았다는 얘기 때문에 주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민감주가 상승을 해야지만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민감주가 올라가고 그동안 횡보할 때는 화장품, 엔터 이런 종목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작은 종목이었던 정치 테마가 상승을 했는데 그렇게 올라가면 주가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은 코스피 쪽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 높은 상황이 코스피 쪽으로는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쪽으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 쪽에 오늘 주가가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거래 대금이 많이 없었어요. 어제 대비 80% 수준밖에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코스피 쪽의 변동이 더 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를 해 두시면서 매매 임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HLB 그룹주가 일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확인해 보시는 게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테크윙, 원익, IPS 이런 종목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건 민감주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는 종목별 흐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민감주로 속한 종목이죠. 그 다음에 화장품주가 오늘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방어주 성격을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민감주가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게임주가 혼조세가 좀 이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터주도 그렇게 힘을 못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 다음으로는 관심주를 좀 볼게요. 관심주에서는 LG전자, SNS텍, 이구산업, DI, 현대제철, PSK홀딩스, 재룡전기, PNT, STI, SFA 반도체, 드림 시큐리티가 있는데 그냥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LG전자는 올해 실적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연간 실적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한 3배 정도 늘어나는 모습인데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죠. 근데 2,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다라는 거. 지금 매수 예정가를 적어 놓기는 했는데 그런 단점이 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NS텍은 실적이 안 나와요. 실적이 안 나오는데 반도체 관련주가 오늘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슈가 좀 같이 되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 설비 쪽으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구산업이 구리 쪽이잖아요. 그래서 구리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관심 종목으로 오늘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DI는 반도체죠. 반도체 이슈가 되게 되면서 관심 종목으로 포함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SK 홀딩스 맞고요. STI도 역시 동일한 사항입니다. 현대제철은 실적 굉장히 좀 좋아진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재룡전기나 SFA 반도체는 실적이 안 좋아요. 근데 1, 2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본다라고 한다면 단기 매매를 해야 보셔라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PNT는 2차 전지죠. 실적은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관심 가로는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수 예정가는 제가 제 기준으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매매하는 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매수하려고 했던 가격을 통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손실이 안 나지는 않아요. 손실이 엄청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매수 예정가가 있으면 손절가, 목표가도 정확하게 좀 잡고 대응을 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